안녕하세요, 여러분. MJ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네덜란드 오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들 영상에서 본의 아니게 네덜란드의 단점에 대해서 막 나열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8년째 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덜란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고 제가 여기 살면서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첫 번째로 네덜란드 장점하면 워라밸을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살면서 일을 해보니까 단순히 네덜란드에서 근무 시간이 조금 짧다든지 연차가 더 많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네덜란드의 워라밸은 제도이자 또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근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2023년에 OECD 회원 국가들이 1년에 한 사람이 일한 시간을 평균치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격차가 꽤 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국이랑 OECD 평균이랑 네덜란드 이 세 개만 놓고 다시 비교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먼저 OECD 평균을 보시면은 한 사람당 1년에 일한 평균 시간이 1740시간이고요. 당연히 한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1872시간이네요. 평균보다 그렇게 월등히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를 보면 1449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로 계산을 해보면 한국과 네덜란드의 연간 근무 시간 차이가 약 420시간 정도 나는 거고, 이거를 저희가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을 하면 1년에 약 52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여유가 어디서 오는지 조금 감이 잡히셨죠? 제가 휴가 일수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네덜란드는 파트타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나라예요. EU 커미션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네덜란드는 EU 국가 중에서 파트타임 근무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트타임 근무하는 비율이 38.6%가 되는 게 보이시죠? 2, 3위인 오스트리아랑 독일을 보시면 오스트리아는 30.7%, 독일은 28.9%니까 2, 3위 나라와의 격차도 꽤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보통은 육아 이유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직원이 고용주한테 파트타임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그거를 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16년에 제정된 Flexible Working Act라는 법 때문인데요. 직원 1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네덜란드에서도 야근도 많고 업무 강도도 센 그런 직종이나 업계가 있겠죠.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느끼는 체감과 또 통계가 보여준 수치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일치가 하긴 하네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관찰인데, 제가 여기서 살면서 어떤 부분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롭다고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날씨 좋은 날 공원에 갔어요. 그럼 물론 피크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런 풍경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닐 거라고 느끼는데, 뭐 혼자 공원에 오셔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든지, 그냥 뭐 기타를 치고 계신다든지, 이런 모습이 저는 정말 여유롭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집집마다, 여기는 주택에서 많이 사시니까요. 정원을 정말 잘 가꿔 놓으세요. 정원 가꾸는 거, 가드닝에 진심인 분들이 정말 많고, 뭐 가드닝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게 정말 시간과 많은 노력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는 취미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가드닝뿐만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한다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삶을 여유롭게 산다고 느껴져요. 이게 또 단순히 개인 성향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뒷받침해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라밸에서 생긴 여유가 문화생활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느껴요.
네덜란드 하면 보통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실 건데 사실 여기는 페스티벌의 나라기도 해요. 제가 찾아봤을 때 통계적으로 1년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의 개수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킹스데이라든지 게이 프라이드라든지 또 AD라고 암스테르담 댄스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 무려 박물관이 6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제 뮤지엄 카드라고 1년짜리 패스가 있는데 이 1년짜리 패스를 끊으면 이 600개가 넘는 박물관 중에서 약 500개의 박물관을 별도의 비용 없이 이 패스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워라밸이 물론 좋으니까 문화생활을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고 저는 느끼고요. 그래서 문화생활을 할 때 내가 오늘 문화생활에 돈 좀 썼어 하는 그런 사치라기보다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일상이 저는 좋다고 느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물론 여기가 워라밸도 좋고 또 연차가 많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 제가 지난번 연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5월이면 Holiday Allowance라고 해서 연봉의 8%가 되는 정도를 휴가비로 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덜란드가 얼마나 휴가에 진심인 나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도 인근 국가들, 벨기에,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차로 운전해서 갈 수도 있고 또 기차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인 입장에서 한국에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 항상 거의 대부분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나 기차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8년을 살았지만 차나 기차로 국경을 넘을 때 아직도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만 잘 맞추면은 기차표나 비행기표는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주변 유럽 국가들로 여행이 쉽다는 점은 여기 살면서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느끼는 게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를 대하는 그런 성숙함인데요. 물론 이런 제도들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느껴져서 저는 좋다고 느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는 2001년에 동성 결혼을 세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기도 하고 또 2016년에는 공식적으로 유기견이 한 마리도 없는 나라가 됐다고 하네요. 유기견이 한 마리도 없게 된 거는 안락사를 통한 게 아니고 CNV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들을 수집하고 중성화하고 예방 접종을 시킨 뒤에 다시 이렇게 입양을 보내는 절차를 통해서 이룬 거라고 하네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 나라는 시스템적으로 유기견 한 마리조차 법과 제도로 이제 보호를 하는 나라잖아요. 제가 해외에 살면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노인 빈곤 이슈라든지 또 동물 학대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같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특히 요즘 네덜란드도 그렇게 이상적이기만 한 사회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렇겠지만 정치적으로 우경화의 흐름도 있고 이민자 문제나 주거난 갈등 같은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나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된 나라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언젠가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나라가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약한 존재들을 법과 제도로 보호해주는 그 방향성이 분명히 보이는 점은 저는 물론 이 부분이 저의 데이투데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느끼는 장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덜란드에 살고 계시는 다른 분들이나 또 다른 유럽 국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느끼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사실 저는 평소에는 네덜란드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긴 해요. 그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이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니까 아마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살고 있는 게 되겠죠. 또 네덜란드 삶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안녕.